조인서 변호사의 상담소. 눈, 코, 입, 표정이 없어도 뒷모습은 솔직합니다. 뒷모습에는 참아내고 견뎌내면서 쌓아올린 수많은 시간이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정작 찬찬히 봐주는 사람이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누군가의 안부가 궁금하다면 한 번쯤 그 사람의 뒷모습을 유심히 바라보시면 어떨까요? 당신의 뒷모습이 남긴 무수한 이야기를 들여다보고 싶습니다. 조인석 변호사의 상담소 지금 문을 열겠습니다. 한 사람의 삶을 보면 인생은 한편의 드라마죠. 그 드라마에 등장하는 인물이 몇 명이고 어떤 사건이 벌어질지는 모르겠지만 결말은 해피엔딩일 겁니다. 조인석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은 여러분의 사연을 드라마로 꾸미는 리얼극장 데이입니다. 저는 12살 아들을 둔 엄마입니다. 아들과 단둘이 6년간 필리핀에서 지내다가 지금은 방학을 맞아 잠시 한국으로 돌아온 상태입니다. 필리핀에 가게 된 건 다들 예상하시겠지만 아이의 영어 교육 때문이었어요. 7년 전쯤인가? 외국에서 살다 온 친구 부부를 만났는데 아이가 영어를 정말 잘하더라고요. 남편이 그걸 보고 적잖이 놀란 것 같았습니다. 여보. 재석이 딸이 영어하는 거 봤어? 진짜 잘하더라. 발음이 장난 아니던데? 나 믿어보는 줄? 있잖아, 그 애한테 포크 좀 달라고 Can you give me a fork? 라고 했거든? 근데 콜라를 주더라. 아이, 발음이 어땠길래. 외국에서는 콜라를 코크라고 하잖아. 코크. 당신 포크를 F 발음이 아니라 P 발음으로 한 거 아니야? 프렌즈가 아니라 friends. 안 되겠다. 우리 아들도 외국에 보내자. P건 F건 발음 좀 굴릴 줄 아는 아이로 키워야 되겠어. 근데 막상 유학을 보내려고 보니까 미국과 캐나다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필리핀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제가 아이와 함께 가고 남편은 우리나라에서 돈을 벌어서 생활비를 보태주기로 했죠. 여보, 내가 알아보니까 이 지역 근무를 하면 수당을 준다고 하더라고. 어차피 나 혼자 한국에 남는 거니까 지역 근무 내가 하겠다고 할까봐. 여보, 그래도 낯선 곳에서 혼자 있으면 더 쓸쓸하지 않겠어? 그냥 유학 가지 말까봐. 무슨 소리야. 우리 아이의 미래를 생각해서 당연히 가야지. I can speak English very well. 그렇게 저는 아이와 함께 필리핀에 왔습니다. 남편은 매일 아침 저녁으로 아이와 영상통화를 했는데요. 하루의 유일한 낙이라고 하더라고요. My son, 굿모닝 했어? 응, 아빠도 안녕히 주무셨어요? Son, 데디가 잉글리쉬로만 터킹하자고 했잖아. 웁스, Daddy, good morning. My son, 브렉퍼스트 먹었어? 마미한테 피쉬구이 해달라고 해야지. My son이 very like 하는 건데. 스터디 하드하게 하고 있지? 포크 발음해봐. fork. 아들은 유학 생활에 적응을 잘했습니다. 그렇다 보니 남편이나 저나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원래 1, 2년 있다가 돌아갈 생각이었는데 조금 더 있고 싶었습니다. 남편도 저랑 생각이 같았죠. 그래, 물 들어올 때 노젓는다고 영어 실력이 쑥쑥 늘 때 팍팍 밀어줘야지. 근데 당신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지니까 내가 너무 미안하네. 밥은 잘 챙겨 먹고 있는 거야? 여보, 솔직히 우리 같이 살 때도 당신이 밥을 잘해준 건 아니잖아? 나는 당신이 해준 그 독창적인 그 맛들 잊을 수가 없어. 그래, 그거 그랬지. 회사 선배랑 같이 산다 그랬지? 그 선배 손맛이 좋은가 봐? 그렇다고 할 수 있지. 그렇게 몇 년 더 있다 보니까 어느새 아이가 중학교에 갈 때가 됐는데 아이가 한국에 들어가고 싶어 하지 않고 저 역시 한국의 심한 교육 경쟁에 시달리는 것보다 자신이 있고 싶은 곳에서 공부하는 게 더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남편한테 한국 생활을 정리하고 미국이나 캐나다에서 사는 게 어떤지 물어봤죠. 그런데 돌아온 대답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여보, 나 사실 혼자 기러기 아빠로 생활하는 게 너무 외롭기도 하고, 이 다정한 위로가 필요하기도 하고, 따뜻한 집밥이 먹고 싶기도 하고, 그리고 누군가와 대화, 커뮤니케이션이 좀 필요하기도 하고, 내가. 그래서 아무튼 그래서 얼마 전부터 다른 사람 만나. 솔직히 내가 혼자서 생활비, 보내줄 만큼 보내줬잖아. 나 할 만큼 했어. 나도 이제 자유롭고 싶다. 프리덤. 우리 님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 찍자. 남남 이혼해. 알고 보니 남편이 같이 살고 있다는 사람은 선배가 아니라 다른 여자였고, 최근에 그 여자가 임신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 얘기 듣자마자 아이와 한국에 들어왔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괜히 아이랑 유학 갔나 봐요. 너무 혼란스럽습니다. 변호사님, 도와주세요.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 사연의 주인공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저희 남편이 기러기 아빠 생활이 너무 외로웠다면서 다른 여자랑 두 집 살림을 했어요. 네. 게다가 그 여자 애까지 가졌대요. 어떻게 이럴 수 있죠? 두 집 살림이라니. 두 집 살림하는 걸 뭐라고 하더라? 중 뭐라 그랬는데? 네. 사연자분의 남편이 이제 사연자님과의 혼인생활 중에 다른 여성이랑 동거하면서 아이까지 이제 가지게 된 상황, 사실혼 관계이긴 한데요. 법적으로 혼인 관계를 맺고 있는 상황에서 다른 사람과 사실혼을 형성하는 거를 중혼적 사실혼이라고 합니다. 그래요. 중혼적 사실혼 그거. 근데요, 남편 말로는 그 여자랑 혼인신고만 안 했을 뿐 함께 살림을 차리고 아이까지 가졌기 때문에 사실혼 관계라고 하는데요. 사실혼 관계도 혼인신고한 부부랑 비슷하게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정말인가요? 물론 사실혼이 법률론에 준해서 보호를 받고 있기는 하지만 이제 중혼적 사실혼까지 보호되는 거는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일부 1처제 국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중혼적 사실혼을 인정해주면 일부 1처제가 안 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중혼적 사실혼은 보호해주지 않는데요. 다만 예외적으로 원래 배우자와의 법률혼이 사실상 이혼 상태라는 어떤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는 중혼적 사실혼도 보호를 해줍니다. 특별한 사정이요? 혹시 그건가? 저랑 남편이랑 오랫동안 떨어져 살았거든요. 혹시 그게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특별한 사정이 될 수도 있는 건가요? 물론 사연자님이 남편과 좀 오랜 시간 떨어져 살기는 했지만 그것만으로 사실상 이혼 상태에 해당하는 걸로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별거하게 된 이유가 부부 갈등 때문이 아니라 자녀 교육 문제 때문이었고요. 또 유학도 상의해서 결정한 거고 유학 과정에서 어떤 갈등도 없었기 때문에 그런 상태를 사실상 이혼 상태로 보기는 좀 어렵거든요. 오히려 이런 경우에는 혼인이 파탄된 거라고 하면 남편 쪽에 유책 사유가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남편이 기러기 아빠 생활하는 게 힘들었다라고 하면 사연자님한테 귀국해라 아니면은 다른 방안을 좀 서로 상의해 볼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다른 여성과 살림까지 차린 거는 오히려 납득하기가 좀 어렵죠. 그렇죠. 그럼 제가 남편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어요? 네.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이제 남편분이 부정행위를 한 유책 배우자이기 때문에 사연자분이 남편을 상대로 이혼을 청구하고 위자료를 받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요? 그럼 이혼 소송은 언제까지 하면 돼요? 네,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시려면 그 부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6개월 그리고 부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청구를 하셔야 되는데요. 그것뿐만 아니라 만약에 상대 여성이 남편이 혼인을 한 유부남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라고 하면 남편뿐만 아니라 상대 여성을 상대로도 위자료 청구 소송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를 생각하면 이혼을 막 하기가 좀... 네. 만약에 제가 남편이랑 이혼을 안 하고 또 남편이 그 여자랑 정리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여자한테 저희 부부 재산을 나눠줘야 하나요? 네, 지금 그 여자분하고의 관계는 이제 중혼적 사실혼이라고 하는데, 중혼적 사실혼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혼으로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재산분할 청구권이나 위자료 청구권은 이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남편분이 그 여자분하고 관계를 끝내는 경우에도 재산분할은 해주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 그래요? 제 재산을 나눠주지 않아도 되는 건 다행이네요. 근데 그 여자가 임신을 했잖아요. 이혼을 안 하고 다시 저랑 아들한테 돌아오더라도 그 여자 아이를 남편이 책임져야 하는 거죠? 네, 그렇죠. 아이가 태어난다면 남편분이 책임을 져야 하는 거는 맞습니다. 태어났을 때 그 아이가 혼외자이기 때문에 뭐 남편이 인지를 하거나 상대방이 인지 청구를 할 수 있는데요. 어떤 경우이든지 간에 인지가 돼서 부자관계가 형성이 되면 부양 의무가 인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남편분이 그 아이의 양육비는 지급하시게 됩니다. 생각할수록 분하고 속이 터지고 미치겠어요. 아이랑 필리핀에 간 제가 믿기도 하고 남편이 더 믿기도 하고. 그래도 변호사님한테 얘기한 것만으로도 속이 좀 풀리긴 하네요. 어느 정도 가닥이 좀 잡힌 것 같기도 하고요. 네, 도움이 되셨다니 정말 다행입니다. 사연자분이 잘못한 건 없으니까 너무 자책하지 마시고요. 충분히 고민하고 결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의 사연자분을 만나봤습니다. 어디서도 말하지 못했던 당신의 고민. 지금 해결해드립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조담소는 언제나 당신과 함께합니다. 마지막 곡으로 조장혁의 In My Dream 들려드리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로이어 조인섭이었습니다.